안녕하세요. 배장현 편입영어입니다. 오늘은 22학년도 경희대학교 19번에서 20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독해 중에 열거되는 내용이 나오면 이하에서 상술된다는 것입니다. 상술이라는 것은 자세하게 설명하여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항목에 대해서 A, B 그리고 C다 이런 식으로 열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A에 대한 상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상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C에 대한 상술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걸 다음에 나올 내용을 추론하라는 식의 문제 유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에 대해서는 상술이 되었는데 C에 대해서 상술 내용이 안 나왔다면 아까 A와 B와 C가 열거되었으므로 A, B에 대한 상술이 이루어졌으므로 다음에는 C에 대한 상술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문제를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거형 글을 상술할 때 빈칸 유형 문제로도 변형하여 내는데 그것은 즉 열거될 때 사용했던 개념과 어휘를 살짝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A에 대해서 설명할 때 A를 설명하는 다른 어떤 개념과 용어가 있다면 그걸 빈칸 처리한다는 거죠. 혹은 뭐 B에 대해서도 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오늘 학습 포인트는요. 열거형 글을 만나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열거된 각각의 항목이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 혹은 예상하셔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들도 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념과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ancestor 조상이고요. induce를 사람에게 쓰면 사람을 설득하다라는 뜻이고 뭔가 사물에게 쓴다면 뭔가 야기하다, 초래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induce sleep이니까 induce의 목적어가 사람이 아니니까 이럴 때는 유도하다, 유발하다 이런 뜻이고요. induce me 그랬으니까 이때는 설득하다 혹은 뭐 유도하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artificially 인위적으로 genetic 유전적인 유전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선천적이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타고난다는 거죠. 즉 유전이라는 건 결국 조상님에게 물려받는 형질을 말하잖아요. 가까이는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거고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조합함으로써 나에게 이미 결정적인 거죠. 고정된 것이고 결정되고 고정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유전적이다 그러는 거죠. 반대말은 이제 여러분 후천적이다잖아요. 그 후천적이다라는 말은 태어난 뒤에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학습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습득되었다 이런 식으로 혹은 획득되었다 이런 말들을 쓰게 되면 이런 후천적인 속성과 특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benefit 이익, console 위로하다, 그 다음에 entertain 즐겁게 하다. event는 명사일 때는 통풍구고요. 동사일 때는 요 감정을 터뜨리다입니다. 자, caress는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는 것을 말하죠. 자, sympathy는 동정 혹은 공감으로 번역합니다. 원래 이 쓰임이 같다라는 말의 어근이고요. pathy가 마음이니까 말하자면 같은 마음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민을 품거나 동정심을 품거나 혹은 공감하거나 다 그게 마음이 통했다, 마음이 같다라는 말이겠죠. 디프레센트가 우울 상태니까 엔티는 반대니까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약물을 엔티디프레센트라고 하겠죠. 인스팅트가 본능이니까 인스팅슈얼 본능적인. 다운이 보통 아래로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되지만 형용사로 사용되면 의기소침하다, 우울하다, 기분이 우울하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encouragement, 격려, cognitive. 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사고의 활동이죠. 어떤 그 사고의 활동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이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혹은 기억 등과 같은 이러한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 일체를 가리켜서 인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테라피는 치료, 모노는 한 명, 로그는 말이니까 혼자서 하는 말, 독백이죠. 다이얼로그는 둘이서 하는 말이니까 대화가 되는 거고요. formalize, 공식화하다. talk up 그러면 뭐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 부풀려 말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administer 또 나왔네요. 예전에도 제가 강조드렸던 단어입니다. 원래 이 관리하다, 집행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약을 투여하다, 약물을 투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예문들 더 보시면 이렇게 약물이 투여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administration도 원래 관리니 집행이니 행정부 직원이니 미국의 행정부니 다 다양한 뜻이 있지만 이런 뜻 약물 투여라는 뜻이 있다는 사실, 항생제 투여,
자, 오스는 맹세라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욕설이라는 뜻으로도 과거에는 구식이죠. 사용되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rial은 세 가지 뜻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재판, 실험, 혹은 실현. 그래서 trial and error. 그럼 시행착오. 시행착오라는 것은 뭔가 성공할 때까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봄으로써 그 얘기는 실수를 감수해 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상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trial and error라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죠. 항상 문제는 먼저 보시라 그랬죠. 그럼 제목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무엇에 관한 글이냐? 그게 어떻다는 거냐?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결합시켜 주시면 멋진 제목이 만들어질 겁니다. 두 번째 빈칸 문제 하나 나와 있군요. 자, 가보겠습니다. 형광펜으로 직독직해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분의 기술, 무드는 기분이니까요. 첫 번째 기분의 기술. 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구문 독해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문 독해편 지금 해져 있는 구문 독해편 참조하시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해석 요령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발견했던 첫 번째 기분의 기술은 언어였습니다. 자, 사람들은 have used 언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in various way 다양한 방법으로 자, 기분을 유발하기 위해 행복한 기분을 유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지금 내 상태가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행복한 기분을 유발하기 위해 ways 이러한 방법은 자, that 주격 관계대명사 offer no obvious genetic benefit 어떠한 명백한 유전적 이점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까 유전이라는 것은 선천적이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이 언어를 이용해서 행복감을 유발하는 것은 후손에게 유전되는 이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유전적이 아니라는 말은 후손에게 유전되는 이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은 정리하면 뭐예요? 언어를 통한 인위적으로 행복을 유발시키는 그런 기술. 그렇죠? 그 얘기네요. 자, 세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 인위적으로 행복감을 유발하는 기술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열거됩니다. 위로, 즐겁게 해주기, 감정을 표출하기 세 가지입니다. 자, 처음 두 가지 방법 위로와 즐겁게 하기는 상대방 그 말을 듣는 사람 기분을 좋게 하고요. 마지막 기분을 표출하기는 터뜨리기는 말하는 사람의 기분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뭐라고요? 인위적으로 행복하게 기분을 띄워주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지금 뭐 되었다고요? 열거되었다고요. 열거되면 뭐 하라고요? 상수를 준비하세요. 우리 선조들은 아마도 위로했을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위로에 대한 상술이 나온다는 거죠. 서로를 위로했을 겁니다. 자, 이건 말이 아닌데 이건 말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포옹. 애무 이거는 신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long before 그들이 말하는 법을 배우기 전부터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애무와 포옹을 통해 위로하는 법을 알고 있었지만 일단 언어가 발명되자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은 거죠. 위로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뭘로? 포옹이나 애무도 여전히 하지만 말을 통해 공감의 말을 통해 그리고 조언을 통해 위로한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열거된 위로에 대한 상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발견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항우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왜 느닷없이 항우울제라는 비유를 썼어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우리의 우울감을 없애주는 거니까요. 인위적으로 우리의 행복감을 유발시켜주는 거니까 강력한 항우울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관행, 말로써 서로를 위로해주는 관행은 around so long, 우리 주변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어요. so that 구문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instinctual, 우리 사람들이 그걸 본능적이라고 느낄 정도예요. 자, 여기서 본능적은 아까 유전적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게 너무 오래되었다 보니까 이건 누구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가 싶을 정도라는 거지요. 하지만 분명히 필전 앞에서 그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어떤 유전적인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친구들과 만났을 때 faced with, 자, 주격 관계대명사 뭐예요? 기분이 울적해하는 친구와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trying, 노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뭐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자, out of it 했을 때 it은 뭐예요? feeling down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우울한 상태죠. 우울한 상태로부터 out of 벗어나도록
talk, 말을 통해 그들을 우울한 상태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즉 그건 뭐예요? 또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필자는 거의 본능적이라고요. 거의 본능적이라는 말은 거의 내추럴하단 말이에요. 거의 내추럴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제네틱하게 느껴질 정도라는 거죠. 하지만 그건 제네틱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분명 앞에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또한 자연스럽게 뭐예요? 아까 약물을 투여하기도 해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약물을 투여하기도 해요. 같은 그럼 뭐예요? 위로의 말을. 자, 같은 위로의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투여하기도 합니다. 자, 내 기분이 우울할 때 내 스스로에게 그렇죠. 그 우울한 기분에서 빠져나오도록 위로의 말을 전달한다는 거죠. 자, whispering 혼잣말을 하는 거죠. whisper 혼잣말을 하는 거죠. 격려의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기분이 울적할 때. 이러한 인지적 치료법은 베이스 어디에 기반을 둔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내적인 독백에 기반을 둔 거예요. 물론 이 인지치료법이라는 것은 심리학에서 배우는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에서 배우는 전문 기법입니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전문 심리학적 기법이 사실은 우리의 아주 오래된 언어 습관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Why? 비록 뭐뭐이지만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은 독창적인 방법이긴 해요. 어떤 점에서 그것이 아주 그 과정을 즉 그러니까 기분을 북돋아주는 즉 말을 통해서 행복감을 인위적으로 북돋아주는 것을 아주 체계화시켜 놨으니까 포멀라이 체계화시켰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독창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기분을 북돋아주는 것은 그렇죠. 언어 그 자체만큼이나 아주 오래된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되었으니까 거의 뭐예요? 본능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자, 이거는 무엇에 관한 글이에요? 자, 우리가 서로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언어를 통해 기분을 북돋아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고 세 가지가 있다고 지금 열거를 했는데 위로, 즐겁게 해주기, 그 다음에 감정을 표출하기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글에서는 지금 현재 위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무엇에 관한 글이다? 위로에 관한 글이다. 그 위로라는 건 무엇이다? 언어를 통한 위로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답 5번이 되는 거죠. 자, 잘 표현되어진 말은 우리에게 위로를 제공한다. 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 위로라는 말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위로를 제공합니다. 위로를. 어떻게? 언어를 통해 위로를 제공합니다. 물론 언어를 통해 아까 뭘 한다고요?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즐겁게 할 수도 있고 혹은 감정을 표출할 수도 있지만 요 위로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상술된 글이에요. 자, 경희대 쌤이 작정하고 21번을 만드셨다면 여기에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이 글 다음에 나올 내용은 하고 물을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뭘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는 entertaining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선택지들도 한번 살펴보고는 넘어가죠. 인지치료법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자, 인지치료법은 마지막에 잠깐 언급된 현대적 기법 얘기예요. 이걸로 가면 안 돼요. 왜? 여기에는 이 두 개 핵심어 위로도 없고 언어도 없잖아요. 그렇죠? 주의하셔야 돼요. 언어는 있네. 근데 이게 제네틱 베네핏은 주지는 않는다라고 둘째 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제네틱 베네핏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빼박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죠. 항우울제와 인공적인 행복법. 자, 역시 이것도 엉뚱한 얘기죠. 새롭게 발견된 이점. 아니죠. 새롭게 발견된 이점이 아니라 언어는 인간만큼이나 오래된 것이고 이 오래된 이점입니다. 언어를 통한 위로의 기법은 아주 오래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 틀렸고 또한 글의 요지를 담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제목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빈칸에는 뭐라고요? 그렇죠. 아까 administer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것은 administer가 여기서 투약하다니까 약물이죠. 근데 그 약물은 무슨 약물이에요? 그렇죠. 나 스스로에게 말로 해주는 치료제잖아요. 장현아, 괜찮아. 넌 잘해왔어. 이번 어려움도 이겨낼 거야. 라고 우리가 기분이 울적할 때 스스로에게 똑같은 격려의 말 혹은 우리의 기분을 업시켜주는 격려, encouragement의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언어적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 돼요? administer 단어와 이 medicine이 짝을 이룬다는 사실에서 단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2번은 무슨 뜻이에요? 깨뜨릴 수 없는 맹세와 서약, 똑같은 실현, 단순한 실현, 혹은 기술적인 검사, 우리를 즐겁게, 자, 이건 지금 나올 자리가 아니죠. 엔터테이닝은
다음에 나올 거거든요. 다음에 나올 거니까 아직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자, 오늘은 경희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보시면서 오늘의 학습 포인트와 어휘, 개념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